우리가 낚시를 다니다 보면은 진짜 정말 많이 보는 간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낚시금지 딱 써있는 간판이에요. 이 낚시금지 간판을 보고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여기 낚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낚시금지 간판이 진짜로 낚시를 하면 안 되는지. 일단 낚시를 하면 절대 안 되는 낚시금지 간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수원보호구역 간판이랑 낚시금지구역 간판입니다. 근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은요, 수도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낚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수원이 뭐냐면 우리 먹는 물 있죠, 먹는 물. 먹는 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에요. 이건 뭐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낚시보다는 일단 마실 물이 더 중요하니까. 그건 뭐 누구나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고, 대도시에 많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사는 대전에는 뭐 대청댐이 그렇고, 그리고 뭐 서울, 사람 많이 사는 서울에는 팔당댐이 그렇죠. 팔당호가 아주 대표적인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낚시 관련 육성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낚시금지 구역이 있는데요. 낚시금지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요. 그래서 일단 도지사, 그리고 광역시장, 특별시장 같이 이렇게 큰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체장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군수 혹은 구청장도 낚시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금지구역이 딱 써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낚시 관련 육성법에 의해서 이 지역은 낚시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져 있고, 예를 들어 밑에 뭐 일단 위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낚시 금지를 시킨 사람이 밑에 땡땡 군수 혹은 뭐 땡땡 시장 이렇게 돼 있으면요, 거긴 낚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는 거냐면, 우리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딱 걸리면 잡혀가는 것처럼, 사실 잡혀가진 않죠. 벌금 이제 딱지를 딱 쓰는데, 그것처럼 낚시를 하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딱 걸리면 바로 인적사항 적어주고 귀가조치 당합니다. 나중에 경찰서 가서 제가 이름 뭐고 조서 쓰셔야 돼요. 그런 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처벌이 무섭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건 그만큼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낚시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낚시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또 되게 탁 보이는 간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건데, 이곳은 수심이 깊어 위험하오니 수영, 그리고 뭐 썰매 타기, 그리고 뭐 얼음놀이, 낚시 등을 금지합니다 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밑에 써 있는 사람 이름이 뭘로 되어 있냐면 땡땡 경찰서장 내지는 땡땡 소방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낚시를 하셔도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그분들이 어떤 낚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거나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사고 예방 차원에서 여기는 실제 사고가 나면 이제 그분들은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소방서장님이나 뭐 경찰서장님이 하는 일이 뭐 그런 뒤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 활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 활동 차원에서 그런 팻말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충분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어 라는 뜻으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세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낚시 금지구역,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와 예방활동으로 낚시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땡땡 군수 밑에 옆에 땡땡 경찰서장 이런 식으로 해서 낚시금지 팻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맞습니다. 당연히 낚시를 하시면 안 돼요. 왜? 군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일단 군수님이나 땡땡 시장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낚시하다 보면 또 자주 만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는 약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농어촌공사에서 세워놓은 팻말 혹은 수자원공사에서 세워놓은 팻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약간 애매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서 낚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거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세워놓은 거는요, 그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에서 낚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저수지면. 그리고 어떤 수로, 시설, 그러니까 뭐 관계 수로에 뭐 수문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돼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농어촌공사는요,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서 그런 시설물들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기업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는 어떤 취지로 그런 권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큰 학교 운동장만한 저수지에 이쪽엔 수문이 있고 반대쪽 끝에야 쳐보자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수문을 보호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곳을 낚시하고 있다면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 댐을 보호하기, 이 뚝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저수지 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끝에서 낚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경계선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낚시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짧게 얘기하면 저수지의 두기라든지 아니면 수문,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낚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죠.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가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는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낚시를 제한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대형 댐에 상하류 몇 킬로 내지는 몇백 미터는 접근 금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낚시도 금지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의 팻말은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건 좀 더 잘 알아보고 내가 낚시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비가 좀 많이 오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해도 심하고, 제가 사는 대전도 얼마 전에 침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전국에 아주 물난리가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장마가 끝나고 큰 비가 오고 나면, 우리가 이제 욕을 먹는 시즌이 오죠. 뭐냐면 뭐 상류에서 쓰레기가 수만 톤이 와가지고 뭐 강을 다 덮었고, 주요 이제 그 범죄자들은 낚시꾼으로 이렇게 지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덮여있는 쓰레기들을 보면요, 한 90%는 나무고, 그죠? 내가 나무를 버리진 않았잖아요. 그냥 산에 넘어진 나무들이 쓸려온 건데, 내가 버렸대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큰 대형 쓰레기들 보면요, 막 냉장고 막 이런 거 항상 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버린 거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낚시꾼이 냉장고를 산까지 짊어지고 가서 물가에 버렸을 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의별 이상한 온갖 생활 쓰레기들도 많은데, 유난히 낚시꾼들만 이렇게 쓰레기의 어떤 범인으로 이렇게 딱 지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어떤 핑계 삼아서 낚시 금지 구역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로도 낚시 금지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가 우리 수도권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낚시하던 신갈지죠. 신갈지는 수질 오염을 문제 삼아서 낚시 금지 구역이 됐는데, 근데 신갈지는 낚시로 인해서 이렇게 수질이 오염된다기보다는요, 주변에 폐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생활하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공장 폐수가 대놓고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냄새도 그렇게 나는데, 사실 저는 신갈지의 오염은 낚시꾼들보다는 그런 폐수들의 유입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낚시 금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엄청 깨끗해졌습니까? 낚시 금지를 시켜서? 사실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지저분합니다. 뭐 낚시 금지의 효과가 사실 수질 개선하고는 별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낚시 금지를 했으면 국민의 생복 추구권, 국민의 어떤 권리를 이렇게 딱 제한을 시켰으면, 낚시 금지를 시켜놓고 나서 우리가 이만큼 더 깨끗해졌습니다라는 발표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금지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해놓고 그 금지에 대한 어떤 효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낚시금지 팻말, 그리고 낚시금지가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낚시금지가 생긴 다음에 화끈한 어떤 후속 조치가 없다, 그리고 낚시금지가 수질 개선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가 낚시를 가면 사실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예컨대 대표적인 거 낚싯줄, 그리고 원봉지, 그리고 낚시용품 쓰레기들이 딱 보여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생활 쓰레기, 냉장고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것까지 수거할 수는 없어도 너무 낚시꾼이 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수거를 해오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낚시꾼 분들이 버린 걸 자세히 이렇게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낚시 많이 안 하신 분들이 버린 것 같아요. 낚시꾼들이 버리는 게 정말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막 비싼 웜이라든지 비싼 루어 용품들의 쓰레기를 버리진 잘 않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한 2, 3천 원짜리 저가형 그런 원봉지라든지, 오마이갓.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내가 버리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낚시를 아직 막 이렇게 되게 많이 하지 않아서, 혹은 같은 낚시를 하는 동호인이 실수를 흘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걸 먼저, 내가 버리진 않았지만 주워오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버린다, 내지는 환경을 오염시킨다 라는 어떤 그런 불명예는 조금 지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낚시꾼들에 대한 인식도 바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낚시 금지 구역들, 무분별하게 정해졌던 것들이 낚시꾼들 그렇게 오염 안 시켜 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생기면, 그런 구역들도 조금씩 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이거.
여러분, 우리 PD가 이런 거 좀 잘 줍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PD가 이거 좀 줍자고 해가지고 잠깐 주웠는데, PD랑 저랑 1분 주웠어요, 1분. 그냥 걸리는 대로 막 이렇게 뜯었는데, 이 낚싯줄은요, 루어 하시는 분들 줄이에요, 요거는 거의 다. 사실 대낙 하시는 분들은 쓰레기를 조금 버리기는 하셔도 낚싯줄은 많이 안 버리시거든요. 요 낚싯줄, 특히 루어줄은 진짜 루어꾼들의 어떤 왔다 간 흔적인데,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는 사실 없으니까 웬만하면 다 가져오고, 그 중에서도 특히 라인은 좀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줍자고요. 이거 진짜 정말 심각한 파괴예요. 그냥 보기에도 안 좋은데 다른 동물들도 많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낚싯줄만큼은 꼭 가져오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같이 줍자고요. 저도 줍고 PD도 줍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주시면 금방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꿀팁 배스였습니다. 이번 주 꿀팁 배스는 뭐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뭐 사실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수해 입은 지역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낚시 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올리기에는 뭔가 조금 부적절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럼 이번 주 꿀팁 배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꿀팁 배스는 저희 1년에 4번 있는 휴가 중에 학예 휴가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꿀팁 배스는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뵐게요. 뭐 꿀팁 패스 아니어도 여러 가지 올라가잖아요. 여러 가지 영상들은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여기 뒤에 보이시는 여기가 옥정호인데요. 여기가 원래 상수원 보호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이 풀렸습니다. 그럼 지금 낚시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못해요. 왜냐고요? 여기 낚시 금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 이 좋은 낚시터에서 낚시를 못합니다. 큰 고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예전에 와서 막 다미끼랑 와갖고 막 토너먼트 뛰고 그랬다는데 여전히 낚시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변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풀리면서 막 개발이 돼가지고 저 위에 막 택지 조성도 하고 있고요. 들어올 때 보니까 막 예쁜 카페들도 엄청 생겼어요. 예전에 우리 PD님이 엄청 좋아했던 1호집 매운탕집. 그 1호집 매운탕집이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카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공사도 하고 막 개발도 하는데 낚시만 안 돼요.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낚시꾼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도요, 아무리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도 상가 가가지고 집 짓는 것보다는 덜 파괴할 것 같은데 왜 낚시꾼들만 이런 권리를 못 찾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마음이 이런 걸 보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권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낚시 갈 곳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